당신 지금까지 다 연기였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개월간 바보인 줄 알았던 남편이 병상에서 눈을 뜨더니 완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소연 씨, 5년간 모두를 속였어요. 당신도요. IQ 70의 지적장애인, 재벌가의 바보 도련님.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가 5년간 연기한 진짜 이유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강원도 산골 작은 집, 마루에 누운 어머니, 창백한 얼굴, 가쁜 숨소리, 손끝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심장 이식 수술 최소 3억입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저희 집 전 재산을 합쳐도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으니까요. 밤새 울다 지쳐 잠든 새벽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하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죠. 최소연 씨 맞습니까? 제2그룹 비서실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남자 목소리. 그 목소리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강남 한복판 80층짜리 유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2그룹 본사,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 건물 입구부터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정장 입은 사람들. 저는 낡은 패딩의 운동화 차림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실장이라는 중년 남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가 안내한 곳은 회의실이 아니라 넓고 고급스러운 응접실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신 분은 제2그룹 회장 부인 정세희 여사였습니다. 앉으세요, 소연 씨.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저를 관찰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조건은 간단합니다. 혼인신고 후 1년간 함께 살아주세요. 그 대가로 어머니 수술비 전액, 그리고 생활비 월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저를? 재벌가 아들과? 저 그게 무슨... 우리 아들은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경계선 지능, IQ 7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세희 여사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착하고 순수한 아이입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바보 도련님이라 부르죠. 당신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가족이 되어주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저죠? 당신 이력을 봤습니다. 효심 깊고 성실하고 욕심이 없더군요.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정세희 여사는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내일 당장 어머니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수술 일정도 즉시 잡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마치 납덩이 같았죠. 이게 맞는 걸까?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정세희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한지 차가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혼인신고가 완료됐습니다. 어머니는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고 수술 날짜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2그룹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성남 산 중턱에 자리한 저택. 대문부터 현관까지 차로 5분이 걸렸습니다. 정원에는 분수가 있었고 건물은 궁전처럼 웅장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산다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저를 맞이한 건 정세희 여사와 집사 그리고 어서 오세요 며느님 따뜻한 목소리의 할머니 정 회장 모친 그리고 큰 고모 셋째 고모까지 모두 저를 환영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방에 있습니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세희 여사가 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 하얀 문 앞에 섰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호야 들어가도 되니? 네 엄마. 낮고 조용한 목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처음 봤습니다. 정윤호. 제 남편이라는 사람을. 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키 180cm가 넘는 훤칠한 체구, 깔끔하게 빗은 검은 머리, 하얀 셔츠에 베이지 가디건. 소문과 달리 외모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 씨.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 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정세희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윤호야, 이분이 내 아내야. 소연 씨라고 해. 잘 지내렴. 네, 엄마. 윤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사람과 1년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윤호 씨의 방 옆 객실에서 잤습니다. 아니,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어머니를 위해서라지만 이건 너무 큰 데가 아닐까?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 윤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소연 씨? 윤호 씨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저 이거. 그는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신부는 첫날 밤에 케이크를 먹어야 한대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목소리는 어눌했지만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윤호 씨. 함께 먹을래요? 그렇게 우리는 복도 창가에 앉아 작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한 크림, 부드러운 빵, 그리고 윤호 씨의 수줍은 미소.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결혼도 나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거래가 운명으로 바뀌는 순간이 곧 다가올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침대, 낯선 집.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 씨, 일어나셨어요? 윤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일어났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윤호 씨는 손에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침 가져왔어요. 엄마가 소연 씨는 아직 집이 낯설 테니까 방에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쟁반 위에는 따뜻한 미역국, 구운 생선, 나물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윤호 씨. 천만에요. 윤호 씨는 수줍게 웃으며 쟁반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소연 씨 어제 잠은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사실 한숨도 못 잤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호 씨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럼 천천히 드세요. 그가 나가려는 순간 저는 물었습니다. 윤호 씨는 아침 안 드세요? 저는 이미 먹었어요. 그럼 옆에 앉아서 같이 있어 줄래요?
윤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가 직접 끓이셨어요. 어머님이요? 네. 며느리 첫날이니까 정성껏 대접해야 한대요. 윤호 씨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 제가 예상했던 차갑고 냉정한 재벌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윤호 씨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호 씨, 네. 평소에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윤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책 읽어요. 그림도 그리고요. 쇼기도 두고 산책도 해요. 쇼기요? 네. 장기랑 비슷한 거예요. 일본 장기요. 저는 놀랐습니다. 쇼기는 복잡한 전략 게임이었습니다. 지능이 낮다는 사람이 쇼기를 둔다고? 잘 두세요? 할아버지랑 두면 제가 이겨요. 윤호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순수해 보였습니다. 소문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네. 아침을 다 먹고 나서 윤호 씨가 물었습니다. 소연 씨 집 구경할래요? 네, 좋아요. 윤호 씨는 저를 이끌고 집안 곳곳을 보여줬습니다. 1층 거실, 식당, 서재, 응접실, 2층 침실들, 서재, 작은 미술실, 3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운동실까지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윤호 씨가 가리킨 곳은 3층 도서관이었습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장, 창가에 놓인 안락의자, 그리고 작은 탁자 위에 쇼기판. 와, 정말 멋지네요. 소연 씨도 여기 와도 돼요. 책도 읽고 쉬어도 되고요. 윤호 씨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그날 오후 정세희 여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소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응접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세희 여사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어제 윤호가 케이크 가져갔죠? 네, 어머님. 그 아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그런 행동을 했어요. 정세희 여사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윤호는 어릴 때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였죠. 그 후로 지능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바보라고 해요. 재벌가의 멍청한 도련님이라고 비웃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윤호가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지. 정세희 여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 씨, 부탁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상처받지 않게, 따뜻하게. 네, 어머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야겠다. 단순히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정세희 여사, 할머니, 큰 고모, 셋째 고모, 그리고 저와 윤호 씨. 어서 와, 소연아.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앉아, 편하게. 감사합니다, 할머님. 저는 윤호 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 모두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소연아, 많이 먹어. 우리 며느리 너무 마른 것 같구나. 할머니가 제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님. 큰 고모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 우리 집에 적응하느라 힘들죠?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요. 아니에요, 고모님.
모두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셋째 고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소연 씨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식당에서 서빙 일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편의점 알바도 했고요. 학교는 고졸이에요. 셋째 고모는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세희 여사가 개입했습니다. 셋째, 그만해요. 언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나쁜 뜻 아니에요. 셋째 고모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봤습니다. 이 사람은 날 시험하고 있는 거구나. 식사가 끝나고 윤호 씨와 저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소연 씨 괜찮아요? 윤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셋째 고모가 좀 무서워 보이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윤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셋째 고모는 원래 그래요. 말은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저를 많이 지켜줬어요. 그래요? 네. 사람들이 저를 놀릴 때 셋째 고모가 다 혼내줬어요. 윤호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셋째 고모는 윤호 씨를 보호하려는 거구나. 소연 씨, 네. 저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윤호 씨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윤호 씨.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특별해. 따뜻하고 진심이고 배려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윤호 씨는 소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착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1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걸.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금씩 이 집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윤호 씨가 문을 두드렸고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정세희 여사는 매일 제게 물었습니다. 불편한 건 없어요, 소연 씨?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편하게 지내렴. 여기가 내 집이야. 큰 고모는 제게 옷을 선물했습니다. 이거 입어봐요. 소연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하지만 셋째 고모만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저를 볼 때마다 관찰하듯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부엌에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셋째 고모가 들어왔습니다. 소연 씨, 네, 고모님. 셋째 고모는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왜 이 집에 왔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때문이에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셋째 고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정직하게 말해줘서 오히려 좋아요. 셋째 고모는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윤호는 제 조카예요. 제가 누구보다 아끼는 아이죠. 만약 당신이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준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는 차갑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호 씨에게 상처 주지 않을 거예요. 약속합니다. 셋째 고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 말 기억할게요. 그리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셋째 고모는 윤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그 냉정함이 사실은 보호 본능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호 씨가 물었습니다. 소연 씨 셋째 고모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소연 씨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요. 저는 놀랐습니다. 윤호 씨가 제 표정을 읽다니. 고모님이 저한테 윤호 씨를 상처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윤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셋째 고모는 항상 그래요. 화내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고마워요. 셋째 고모는 저를 지켜주려는 거니까요. 윤호 씨는 순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킬 거야. 진심으로. 며칠 후 저는 시골 친정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수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소연 씨,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윤호 씨가 물었습니다. 윤호 씨가요? 네. 장모님 뵙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윤호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요. 강원도까지 차로 3시간. 윤호 씨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소연 씨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네. 태어나서 25가지 쭉이요. 좋았겠어요. 공기도 좋고 산도 있고. 윤호 씨는요? 저는 집에서만 살았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놀렸거든요. 윤호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제가 같이 있을게요. 아무도 윤호 씨를 놀리지 못하게. 윤호 씨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소연 씨.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낡은 집 하지만 제겐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소연아, 엄마.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서울대병원에서 약도 주고 정기 검진도 해주더구나. 어머니는 윤호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이 윤호구나. 네, 장모님. 안녕하세요. 윤호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윤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네, 장모님. 열심히 할게요. 윤호 씨의 진심 어린 대답에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호 씨는 마당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괜찮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그 집안 사람들이 너한테 잘해주니? 네. 모두 너무 좋으세요. 윤호 씨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걱정 많이 했어. 엄마, 수술만 잘 받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알았어, 딸.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돌아가는 길, 윤호 씨가 물었습니다. 소연 씨, 장모님 좋으신 분이네요. 네. 제 자랑이에요. 소연 씨는 효녀예요. 윤호 씨도 효자잖아요. 윤호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걱정만 끼쳐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윤호 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윤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 씨, 네. 저 소연 씨랑 결혼해서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윤호 씨와의 결혼이 처음엔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진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세희 여사가 반겼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셨어요? 네,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에요. 수술 일정 잡혔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세희 여사는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가족. 그날 밤 저는 윤호 씨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똑똑. 윤호 씨, 저예요. 소연 씨, 들어오세요. 윤호 씨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천만에요. 저도 좋았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윤호 씨, 앞으로도 잘 지내요. 네, 소연 씨. 저도요. 윤호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를 깨뜨릴 사람이 곧 나타날 거라는 걸. 어머니 수술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윤호 씨와 함께 다시 시골에 갔습니다.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러 가는 길이었죠. 소연 씨, 긴장돼요? 윤호 씨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 병원 최고예요. 윤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낯선 남자가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 엄마, 저분은 누구세요? 아, 소연아. 이분이 말이야. 투자 상담사라고 하시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투자 상담사? 이 시골까지? 어머님,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이분이 그러시는데 지금 투자하면 3개월 뒤에 2배로 돌려준다고 하시더라.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따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투자 김대리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넸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제안하신 거죠? 아, 그게 말이죠. 어르신께서 곧 큰 수술을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수술 후 요양비라도 마련하시라고 좋은 투자 상품을 소개해드린 거예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눈빛이 수상했습니다. 얼마를 투자하라고 하셨는데요? 500만 원만 투자하시면 3개월 뒤 1000만 원이 됩니다. 계약서는요? 여기 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회사 주소, 대표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모든 게 적혀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혹시 돈 드렸어요? 아직 안 드렸어. 소연이 내가 오면 같이 상의하자고 했지. 잘하셨어요. 저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투자 안 할게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저희 어머니 수술비는 이미 준비됐어요. 그리고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하니까요. 아니, 따님. 이건 정말 좋은. 그때 윤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 회사 주소. 여기 없는 건물이에요. 네. 모두가 윤호 씨를 봤습니다. 윤호 씨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 길. 여기 이 주소요. 저 이 근처 자주 가는데 이 번지수는 없어요.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최근에 이사했어요.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해 볼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조회 결과 없음. 남자는 서류를 황급히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아, 제가 급한 일이 생각나서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똑같은 제안하셨죠? 아,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남자는 제 손을 뿌리치고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다행이다. 소연아, 내가 왔길 잘했어. 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윤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사기꾼 많아요. 그래, 윤호야. 내가 주소 이상하다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윤호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윤호 씨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 생각보다 훨씬 똑똑한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윤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윤호 씨, 그 주소 어떻게 알았어요? 저 그 근처 자주 가요. 엄마 회사 근처거든요. 그래서 주소 외웠어요. 대단해요. 덕분에 엄마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다행이에요. 윤호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윤호 씨는 바보가 아니야. 단지 다른 방식으로 똑똑한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정세희 여사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윤호가 그걸 알아냈다고요? 네, 어머님. 주소가 가짜라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정세희 여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윤호는 기억력이 좋아요. 한 번 본 건 잘 잊어버리지 않죠. 숫자나 길 같은 건 특히요. 그렇군요. 소연 씨, 고마워요. 윤호의 장점을 알아봐줘서. 정세희 여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호를 바보라고 해요. 하지만 윤호는 그냥 다른 거예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윤호 씨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소연 씨, 이거.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를 열자 예쁜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장식. 이게 소연 씨가 오늘 저를 믿어줘서요. 그래서 선물하고 싶었어요. 윤호 씨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윤호 씨. 소연 씨. 네, 저 소연 씨 좋아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도 윤호 씨 좋아요.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습니다. 윤호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저는 팔찌를 손목에 찼습니다. 계속 차고 다닐게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윤호 씨는 기뻐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팔찌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진짜가 되어가고 있어. 그날 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곧 시험받게 될 거라는 걸, 누군가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다가오고 있다는 걸. 어머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서울대병원 특실에 누운 어머니는 건강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다행이다. 네,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윤호 씨도 옆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모님, 빨리 나으세요. 고맙구나, 윤호야.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가방, 루부탱 하이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 긴 생머리, 도도한 눈빛,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 정세희 여사와 할머니, 고모님들이 그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인사하자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차갑고 무시하는 눈빛. 어머니, 이분이 윤호 오빠 부인이에요?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세린아. 소연 씨라고 해. 정세희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세린? 저는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윤호 씨의 전 약혼녀. 5년 전 미국 유학을 간다며 약혼을 파기한 여자. 안녕하세요. 최소연입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세린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반가워요, 최소연 씨. 저는 강세린이에요. 윤호 오빠의 첫사랑이었죠.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첫사랑? 세린 씨, 그만해요. 정세희 여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이잖아요. 저와 윤호 오빠는 어릴 때부터 약혼했었어요. 가족끼리도 다 아는 사이고요. 세린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 최소연 씨, 제가 없는 동안 윤호 오빠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까 오빠는 제가 챙길게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대로예요. 저는 윤호 오빠와 다시 시작하려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세린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윤호 씨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 저 배고파요? 윤호 씨는 세린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세린 씨? 윤호 오빠. 세린은 달려가 윤호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윤호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기 세린 씨. 오빠, 저예요. 세린이요. 저 미국에서 MBA 마치고 돌아왔어요. 오빠 보러 왔어요. 세린은 윤호 씨에게 찰싹 붙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세린 씨, 윤호 씨가 불편해 보여요. 어머, 최소연 씨. 걱정 마세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친했어요. 오빠, 그렇죠? 윤호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릴 때 같이 놀았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셋째 고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린 씨, 윤호는 지금 기혼자예요. 선 넘지 마세요. 고모님,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인사는 할 수 있잖아요. 어릴 때 친구니까요. 세린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세희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세린 씨,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윤호는 피곤해 보여요. 네, 어머니.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오빠, 또 봐요. 세린은 윤호 씨에게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저 버릇 없는 것 5년 만에 나타나서는 세린이가 왜 갑자기 돌아온 거야? 큰 고모가 의아해했습니다. 셋째 고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소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윤호 씨의 첫사랑. 저는 그저 계약 결혼한 사람일 뿐인데 세린은 윤호 씨의 진짜 과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똑똑. 소연 씨. 윤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윤호 씨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소연 씨 화났어요? 아니에요. 거짓말. 목소리가 차가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린 씨랑 어땠어요? 어릴 때 자주 놀았어요. 세린 씨는 예쁘고 똑똑했어요. 저한테 잘해줬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세린 씨 좋아했어요? 윤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릴 땐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린 씨가 미국 가면서 저랑 헤어졌어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윤호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때 많이 슬펐어요. 저는 윤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눈빛, 솔직한 표정,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좋아해요? 윤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소연 씨가 좋아요. 정말요? 네. 소연 씨는 저한테 잘해줘요. 무시하지도 않고 저를 믿어줘요. 그래서 좋아요. 윤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소연 씨 편이에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고마워요, 윤호 씨.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세린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선물까지 들고, 어머니, 프랑스에서 사온 와인이에요. 할머니, 고모님들께도 선물 준비했어요. 세린은 능숙하게 가족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윤호 오빠, 이건 오빠 선물이에요. 명품 시계 상자를 건넸습니다. 윤호 씨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빠. 오빠한테 주고 싶었어요. 세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세린 씨, 네, 최소연 씨? 선물은 정중히 거절할게요. 윤호 씨는 제 남편이니까요. 어머, 질투하시는 거예요? 귀여우시네요. 세린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물하는 건 제 자유잖아요. 오빠와 저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고 가족 같은 사이인데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셋째 고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세린 씨, 선 넘지 마세요. 윤호는 이미 결혼했어요. 알아요, 고모님. 하지만 오빠가 결혼한 게 진짜 사랑 때문인지는 모르잖아요.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세린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소연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세린, 정세희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요. 어머니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이 집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최소연 씨가 돈 때문에 왔다는 거. 세린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윤호 씨를 진심으로 생각해요. 그게 문제인가요? 세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심? 몇 달 만에 생긴 진심이 5년, 10년 쌓인 인연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호 씨가 일어났습니다. 세린 씨, 그만해요. 오빠, 소연 씨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소연 씨는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에요. 윤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세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빠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세린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이만 갈게요. 하지만 오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나가면서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최소연 씨, 각오하세요. 윤호 오빠는 제가 다시 찾을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구나. 세린은 매일같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선물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윤호 씨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오빠, 오늘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 갈래요? 오빠, 새로 나온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오빠, 이 옷 어때요? 오빠 생각하며 샀어요. 윤호 씨는 매번 거절했지만 세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세린이 또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손톱 관리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고모님들. 오늘 제가 네일 케어 선물할게요. 제가 아는 최고급 관리사예요.
세린은 능숙하게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할머니와 고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관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씨도 하세요. 세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손톱 관리 안 해보셨어요?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 손은 거칠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갈라진 손, 편의점 알바하며 생긴 굳은 살. 윤호 씨와 결혼한 뒤로도 손톱을 다듬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소연 씨, 손 좀 보여줘요. 세린이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 손으로 쏠렸습니다. 일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세린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재벌가 며느리가 손이 이렇게 거칠면 어떡해요? 윤호 오빠 창피하게.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매끈하고 하얀 손, 반짝이는 매니큐어, 손가락마다 명품 반지. 제 손 좀 보세요. 이렇게 관리해야죠. 여자는 손이 얼굴이잖아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윤호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목말라요? 세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빠, 잘 왔어요. 오빠가 판단해줘요. 세린은 윤호 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빠, 제 손이랑 소연 씨 손 중에 어느 손이 더 예뻐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호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세린의 손을 보고 제 손을 봤습니다. 세린 씨 이런 질문은 왜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요. 어느 손이 더 예뻐요? 세린은 윤호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호 씨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린 씨 손이 깨끗하고 예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린은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그렇죠?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 들었죠? 여자는 관리를 해야 해요. 특히 재벌가 며느리라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린, 지금 뭐 하는 거야? 할머니, 전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때 셋째 고모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세린에게 걸어가더니 찰싹 따귀를 때렸습니다. 고모님, 세린은 뺨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왜 때리세요? 셋째 고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한 짓이 뭔지 알아? 전 그냥 입 닥쳐. 셋째 고모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너는 지금 우리 며느리를 모욕했어. 손이 예쁜 게 뭐가 중요해? 소연이의 그 거친 손은 가족을 위해 일한 흔적이야. 너처럼 놀고 먹으며 만든 손이랑 비교할 수 없어.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모님, 너는 5년 전에 윤호를 버렸어. 바보라고 창피하다고 도망갔잖아.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돌아와서 이래? 셋째 고모는 세린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매끈한 손으로 뭘 했어? 가족을 위해 희생한 적 있어? 밤새 일하며 손이 갈라져 본 적 있어? 세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소연이의 손은 사랑의 흔적이야.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가족을 위해 일한 증거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는 몰라. 셋째 고모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 손을 부끄러워하지 마. 내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야.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모님, 정세희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세린 씨,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마세요. 어머니, 내 며느리를 모욕하는 사람은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해요.
정세희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다신 얼굴 보이지 마. 세리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이래도 돼요?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세린 씨, 윤호 씨가 말했습니다. 소연 씨 손이 제일 예뻐요. 네. 아까 제가 잘못 말했어요. 소연 씨 손이 제일 예뻐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저를 잡아줘요. 윤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 씨 손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제일 예뻐요.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그 여자가 뭐가 좋은데요? 저보다 못하잖아요. 학벌도 외모도 집안도. 세린 씨, 윤호 씨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연 씨는 못한 게 아니에요. 소연 씨는 저를 사람으로 봐줬어요. 바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오빠, 저는 포기 안 해요. 절대로.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윤호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소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윤호 씨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소연 씨 손 정말 예뻐요. 여기 이 굳은 살도, 여기 이 상처도 다 소연 씨가 열심히 산 증거예요. 윤호 씨는 제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요, 소연 씨. 저랑 결혼해줘서. 저는 윤호 씨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윤호 씨. 셋째 고모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소연아, 내가 이 집 진짜 며느리야. 그걸 잊지 마. 감사합니다, 고모님. 정세희 여사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 씨, 미안해요. 세린이 때문에 상처받았죠.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할머니가 제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이 제일 예쁘지. 이 손으로 가족을 지켰으니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윤호 씨와 함께 정원을 걸었습니다. 소연 씨, 네. 오늘 정말 미안해요. 제가 처음에 세린 씨 손이 예쁘다고 해서. 괜찮아요. 사실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바보같이 말했어요. 소연 씨 손이 제일 예뻐요. 윤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손이 저를 지켜줬어요. 저를 믿어줬어요. 그게 제일 예뻐요. 저는 윤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윤호 씨, 저도 고백할게요. 저 진짜로 윤호 씨 좋아해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윤호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소연 씨. 진짜로 좋아해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세린의 복수가 시작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복수가 우리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갈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세린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조용한데 세린 같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정세희 여사가 말했습니다. 소연 씨, 오늘 저녁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제2그룹 투자자들 만찬이에요. 같이 가주실 수 있죠? 네, 어머님. 가겠습니다. 윤호도 데려가야 해요. 투자자들이 윤호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정장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정세희 여사가 선물해 주신 검은색 드레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소연 씨 예뻐요. 윤호 씨가 제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윤호 씨.
윤호 씨는 네이비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윤호 씨도 멋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는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만찬 장소는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 최상층 연회장. 샹들리에가 빛나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사람들이 정세희 여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쪽이 며느리 소연 씨, 그리고 제 아들 윤호입니다. 아, 소문으로만 듣던 윤호 씨군요. 사람들은 윤호 씨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습니다. 윤호 씨는 불편해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윤호 씨. 제가 옆에 있어요. 저는 윤호 씨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만찬이 시작되고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윤호 씨 옆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린. 그리고 그녀 옆에 서 있는 남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저 남자는 누구지? 세린이 저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소연 씨. 뒤돌아보니 그 남자였습니다. 세린 옆에 있던 남자. 누구세요? 저는 강태준이에요. 세린이 오빠죠. 세린의 오빠? 무슨 일이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하죠. 태준은 제 팔을 끌었습니다. 잠깐 놓으세요. 하지만 그의 힘은 셌습니다. 그는 저를 복도 끝 빈 회의실로 끌고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조용히 해요. 소리 지르면 곤란해요. 당장 비켜요. 소연 씨, 들어봐요. 우리 세린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당신이 윤호한테서 떨어지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태준은 제 턱을 잡았습니다. 비켜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말로 하면 안 듣나 봐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태준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 얼굴 가까이 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는 힘껏 밀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용히 해요. 이러면 윤호가 당신을 싫어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저랑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태준은 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쾅! 문이 박살나듯 열렸습니다. 윤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소연 씨를 건드리지 마. 윤호 씨는 전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태준을 밀쳐내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소연 씨, 괜찮아요? 윤호 씨. 태준은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났습니다. 야, 이 바보 새끼가. 입 닥쳐. 윤호 씨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분노에 가득 찬. 소연 씨한테 손대지 마. 다시 한번 건드리면 용서 안 해. 태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어쩌겠다고? 너 같은 바보가? 그 순간 윤호 씨가 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태준의 얼굴에 박혔습니다. 윤호 씨, 안 돼요. 저는 윤호 씨를 말렸습니다. 태준도 윤호 씨를 밀쳐냈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윤호 씨는 태준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태준도 윤호 씨를 밀었습니다. 그때 윤호 씨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회의실 벽에 붙어 있던 큰 돌 장식이 있었습니다. 윤호 씨, 조심해요. 제 비명이 울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윤호 씨의 머리가 돌 장식에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윤호 씨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윤호 씨. 저는 달려가 윤호 씨를 안았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빨간 피가 제 손을 적셨습니다. 윤호 씨, 눈 떠요. 윤호 씨. 윤호 씨는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빴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119.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태주는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고의가 아니었어. 복도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정세희 여사, 할머니, 고모님들. 윤호야, 우리 윤호야. 정세희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서 119, 빨리.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윤호 씨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저는 윤호 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윤호 씨 제발 눈 떠요. 피로 범벅이 된 손, 차가워진 그의 손, 제 눈물이 그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 응급요원이 윤호 씨를 응급처치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맥박 약해지고 있어요.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 저는 윤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호 씨 제발 살아야 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윤호 씨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응급실 밖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세희 여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연 씨 괜찮아요. 어머님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없었으면. 아니에요. 소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셋째 고모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린과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셋째 고모가 달려가 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개자식이 내가 뭘 한 거야. 저는 그냥 입 닥쳐. 할머니가 세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이게 다 내 짓이지? 내 오빠 시켜서. 할머니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태준은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세린은 울면서 태준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윤호 씨 제발 살아야 해요. 제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윤호 씨 미안해요 제발. 눈 떠요 제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정세희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예요. 제 아들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수술 중입니다. 두개골 골절이 심하고 뇌출혈도 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세희 여사가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떨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윤호 씨는 저를 지키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저 때문에.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이 심해서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세희 여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아들. 윤호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온몸에 선이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윤호 씨,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병원에 왔습니다. 최소연 씨, 진술 좀 듣겠습니다. 저는 경찰과 함께 상담실로 갔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태준이 저를 회의실로 끌고 간 것, 저를 벽으로 밀쳐낸 것, 윤호 씨가 저를 구하러 온 것. 그런데 경찰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최소연 씨, 증인들 말이 좀 다르던데요. 네. 강태준 씨와 강세린 씨가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강태준 씨는 최소연 씨가 먼저 회의실로 자신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세린 씨가 목격했다고 증언했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CCTV 확인했는데 회의실 안쪽은 사각지 대더군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저를. 증거가 필요합니다. 최소연 씨. 지금은 1대2 상황이에요.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 사람들이. 병실 밖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세린과 태준이 와 있었습니다. 태준은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연 씨가 먼저. 입 닥쳐. 셋째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세린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고모님들, 제가 봤어요. 소연 씨가 오빠를 회의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윤호 오빠가 들어왔을 때 둘이 포옹하고 있었어요. 이 거짓말쟁이.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오빠 시켜서 그런 거잖아. 증거 있어요? 세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목격자예요. 제 증언이 증거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대. 돈 때문에 결혼했다더니 역시. 불쌍한 윤호 씨.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정세희 여사가 세린을 노려봤습니다. 당장 나가요.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어머니,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세린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어 세린을 쫓아냈습니다. 썩 꺼져. 이 거짓말쟁이년아. 세린과 태준이 나간 뒤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일부 친척들이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정세희 여사의 사촌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소연 씨를 믿어도 되는 거예요? 입 닥쳐요. 정세희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서서 윤호 씨를 봤습니다. 윤호 씨, 제발 깨어나요. 당신만이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순간 깨달았습니다. 생리가 2달째 없었습니다. 설마. 저는 급히 편의점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2줄. 양성.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기 윤호 씨의 아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에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린과 태준의 진술 때문에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연 씨,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세린 말이 맞을 수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윤호 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순간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세희 여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연 씨 정말이에요? 네, 어머님. 어제 확인했습니다. 2달째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임신했어? 네, 할머니. 저는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셋째 고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연아, 정말 다행이다. 친척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소연 씨가 바람을 피울 리 없잖아. 임신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어? 세린이 거짓말한 거구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윤호 씨, 우리 아기예요. 당신 아기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꼭 깨어나야 해요. 우리 아기 만나야죠. 제 눈물이 유리창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호 씨, 의료진이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매달리듯 서 있었습니다. 윤호 씨, 간호사들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윤호 씨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요? 정세희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환자분이 눈을 떴습니다. 지금 안정된 상태입니다. 복도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호야, 우리 윤호. 할머니가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윤호 씨 깨어났어요. 깨어났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한 분씩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정세희 여사가 저를 보았습니다. 소연 씨, 먼저 들어가요. 저요? 네. 윤호가 제일 보고 싶어 할 사람이에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윤호 씨. 그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소연 씨,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윤호 씨, 저는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윤호 씨는 천천히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윤호 씨 때문에 윤호 씨가 지켜줘서. 저는 울면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호 씨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소연 씨, 네, 미안해요. 이제까지 속여서, 네. 윤호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눌함이 사라졌습니다. 순수함 대신 날카로움이 보였습니다. 저 바보 아니에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정상이에요. 5년 전 사고 이후로 연기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연기라고요? 윤호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의료진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누우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윤호 씨의 말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확한 발음, 단호한 어조. 의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세희 여사와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윤호야. 윤호 씨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까지 걱정 끼쳐서. 윤호야, 너 정말. 정세희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호 씨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5년 전 사고 후 저는 기억을 잃었어요. 하지만 3년 전부터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니, 윤호야? 세린이요.
윤호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세리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제2그룹 후계자를 사랑했을 뿐이죠. 제가 사고 나고 바보가 되자 바로 떠났잖아요. 윤호야. 저는 그게 알고 싶었어요. 누가 진짜 저를 위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계속 연기했어요. 윤호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연 씨를 만났어요. 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호 씨, 소연 씨는 달랐어요. 저를 바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믿어줬고, 지켜줬고, 사랑해줬어요.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을지 몰라도 나중엔 진심이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진심이었어요. 윤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소연 씨. 진짜 저를 사랑해줘서.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세린과 태준이 경찰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윤호 오빠. 세린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빠 깨어났다니 다행이에요. 오빠 저예요. 세린이요. 윤호 씨는 차갑게 그녀를 보았습니다. 나가요. 오빠, 당신 목소리 듣기 싫어요.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윤호 씨, 그날 일은 오해예요. 최소연 씨가 저를. 닥쳐요. 윤호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다 봤어요. 당신이 소연 씨를 회의실로 끌고 간 것, 벽으로 밀친 것, 다 기억해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 경찰관님, 윤호 씨가 경찰을 보았습니다. 제가 목격자예요. 강태준 씨가 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강세린 씨의 증언은 거짓이고요. 경찰이 태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태준 씨, 폭행 및 무고죄로 체포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세린 씨도 위증죄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세린이 윤호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제발. 저는 오빠를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윤호 씨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 당신이 뭘 알아요? 5년 전에 저를 버린 당신이? 그건 제가 어렸어서 사람을 바보라고 놀렸어요? 어렸어서 등 뒤에서 욕했어요? 다 들었어요. 제가 바보인 척하는 동안 당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세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가요.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요. 경찰이 세린과 태준을 끌고 나갔습니다. 세린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세희 여사가 윤호 씨를 안았습니다. 윤호야 얼마나 힘들었니?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디며. 괜찮아요, 엄마. 덕분에 진짜 가족을 알게 됐어요. 할머니도 울면서 윤호 씨를 안았습니다. 우리 윤호 정말 장해졌구나. 셋째 고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 나까지 속였네. 연기 잘하더라. 모두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윤호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소연 씨, 네. 아까 임신했다고 했죠?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그게. 윤호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기뻐요. 우리 아기. 그는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워요, 소연 씨. 저한테 가족을 만들어줘서.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사랑해줘서. 저도 사랑해요, 소연 씨.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정말 진짜 부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윤호 씨는 완전히 회복했고 제2그룹 부사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세린과 태준은 재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 8개월이 되었습니다. 소연 씨, 천천히 걸어요. 윤호 씨가 제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조심해야 해요. 우리 아기 들어있잖아요. 윤호 씨는 제 배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아, 지금 찼어요. 정말요? 우리 아들 힘 좋네요. 딸일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다 좋아요. 윤호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의 순수한 윤호 씨 같았습니다. 윤호 씨, 가끔 궁금해요. 뭐가요? 바보인 척할 때랑 지금이랑 어떤 게 진짜 윤호 씨예요? 윤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둘 다 진짜예요. 그때도 저였고 지금도 저예요. 다만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졌죠.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 씨 덕분에요. 소연 씨가 진짜 저를 사랑해줬으니까.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저를 구해줘서 사랑해줘서. 우리는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소연아, 윤호야. 할머니가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점심 준비됐어. 어서 와. 네, 할머니.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세희 여사, 할머니, 큰 고모, 셋째 고모. 모두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맞았습니다. 소연아, 많이 먹어야 해. 우리 손주 잘 키워야지. 할머니가 제 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셋째 고모가 물었습니다. 소연아, 태교는 잘하고 있어? 네, 고모님. 매일 음악도 듣고 책도 읽어주고 있어요. 잘했어. 우리 윤호도 도와주고 있지? 네, 윤호 씨가 매일 밤 배에 대고 동화책 읽어줘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세희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 씨,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진짜 가족이 되어줘서. 어머님, 처음엔 계약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며느리예요. 정세희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이 가족을 만나서 행복해요. 큰 고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왜 울어요? 행복한 날인데. 맞았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식사 후 윤호 씨와 저는 아기 방을 꾸몄습니다. 파스텔 톤의 벽지, 하얀 아기 침대, 부드러운 인형들. 여기 이렇게 놓으면 어떨까요? 윤호 씨가 인형을 배치했습니다. 좋아요. 예뻐요. 저는 아기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작고 귀여운 옷들. 소연 씨. 네. 윤호 씨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제 일기장이에요. 소연 씨 만난 날부터 썼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내 아내를 만났다. 최소연.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진짜일까? 다음 페이지. 소연 씨가 케이크를 같이 먹어줬다. 수줍게 웃는 모습이 예뻤다. 어쩌면 이 결혼도 나쁘지 않을지 모른다. 또 다음 페이지. 소연 씨가 사기꾼을 잡았다. 당차고 용감하다. 이 사람은 진짜인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오늘 소연 씨를 지켰다. 머리가 깨졌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내 운명이다. 사랑한다, 최소연. 저는 울면서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윤호 씨, 소연 씨, 이거 받아요. 윤호 씨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반지였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예쁜 반지. 이건 진짜 청혼이에요. 처음에는 계약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물어볼게요.
윤호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소연 씨, 평생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아이를 키우고 늙어가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평생 함께 할게요. 윤호 씨는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소연 씨. 제 아내가 되어줘서, 제 가족이 되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사랑을 알려줘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거래로 시작된 결혼이 진짜 사랑이 된 순간, 그리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2개월 후, 저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윤호 씨를 닮은 예쁜 아기. 우리 딸, 이름 뭐로 할까요? 소희. 최소연의 소, 희망의 희. 어때요? 좋아요. 정소희. 윤호 씨는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래로 시작되었지만 운명으로 이어진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 식구의 행복한 이야기가. 여러분, 여기까지가 최소연과 정윤호의 이야기였습니다. 거래로 시작된 결혼이 어떻게 진짜 사랑으로 바뀌었는지 함께 보셨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